네, 안녕하세요. 오토필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용차 티볼리의 부분변경 모델 베리뉴 티볼리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쌍용차 최초의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라 조금 더 기대가 큰데요. 새로워진 티볼리의 주행 느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코스는 편도로 약 85km 구간이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지만 최대한 다양한 구간에서의 주행 특성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티볼리 페이스리프트는 디젤 모델 역시 이전보다 향상된 최대 토크나 최고 출력을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가솔린 엔진 라인업이 기존에는 1.6 자연흡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1.5 터보 가솔린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대폭 향상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63마력, 최대 토크는 26.5인데요. 특히 이런 최대 토크가 이른 1500rpm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시내 구간을 탈출할 때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중에도 경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변속기는 기존의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 분사 방식은 카본 슬러지 등의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쌍용에서는 이중 카본 축적 방지 밸브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러한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보 부스트를 조절하는 웨이스트 게이트 액추에이터는 전자식인 만큼 타이밍에 따라서 그 제어값이 달라질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는 값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연 없는 이런 응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속 구간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지금 비도 좀 오고 앞에 좀 교통량이 좀 있어서 이따가 좀 전방이 좀 한산해지면은 조금 더 고속에서의 그런 주행 느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시승 중인 모델은 스마트 4WD 옵션이 추가가 되지 않은 2WD 모델인데요. 만약에 스마트 4WD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후륜에 토션빔 서스펜션 대신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조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구동력이 평상시에는 전륜 쪽으로 연비 향상을 위해서 보내지게 되지만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앞뒤로 구동력 배분이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험로에서는 후륜 쪽으로 구동력을 더 배분시켜주는 락 모드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2WD 모델인데 그 대신 ISG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ISG 기능은 이제 정차 시에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서 연비를 좀 더 높여주는데요.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오르막길에서는 당연히 밀림 방지 기능이 작동이 되고요. 반대로 내리막길에서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왼쪽에 있고요.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윈터 모드가 있는데요. 윈터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계속 눌러서 바뀌는 게 아니고 길게 입력해서 윈터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법에 구분을 둔 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이런 엔진의 반응성이나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체감을 느낄 만한 변화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수동 모드를 사용할 때는 기어 레버를 좌측으로 옮긴 후 아래쪽이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위쪽이 플러스인데요. 1.5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런 제원상 출력이 대폭 향상되면서 조금 더 기존의 1.6 대비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성격 자체가 약간은 바뀌었는데 스티어링 휠에다가 패들 시프트도 같이 장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는 신형 티볼리에서 딥 컨트롤이라는 첨단 주행 보조 장치의 추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는 신형 코란도에서 이미 들었던 단어죠. 하지만 기존의 티볼리 역시 긴급 제동 보조라든지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켜놓은 상태인데
약간 스티어링 위에서 손을 떼도 지금 살짝 구분 길인데도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부분 변경을 통해서는 사각지대 감지나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 등의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일 텐데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의 부재는 아쉽고요. 그리고 디컨트롤 같은 경우는 모두 옵션 사양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고객에게 줬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V1 트림에서는 아예 이런 디컨트롤 패키지를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베리뉴 티볼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터페시아, 특히 이런 클러스터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의 변화인데요. 블레이즈 콕핏이라고 불립니다. 10.25인치의 클러스터와 그리고 9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확실히 이런 티볼리의 전반적인 인테리어 분위기를 완전히 확 바꿔놓는데요. 물론 옵션 사양이고요. 심지어 최상위 트림인 V7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는 중간 트림에서도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약간은 차별을 둔 느낌이죠. 그래도 이런 조작 스위치나 전반적인 인테리어 자체도 경쟁력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앞에 이제 교통 흐름이 좀 원활해지면서 고속 구간에서 좀 시원스럽게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각도를 이쪽만 들어가서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은 성인 남성 2명이 탄 상태고요. 그리고 에어컨 온도는 22도로 맞춰놨습니다. 이런 고속 구간에서도 호쾌하기까지 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티볼리가 마이 퍼스트 SUV, 즉 엔트리 SUV를 표방하면서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의 답답하지 않고 실용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즐겁고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기존의 티볼리에서 약간 이런 출력적인 부분을 조금 아쉬워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증가한 이런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조금 더 만족감을 주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직진 안정성이나 정숙성도 좋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시속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컴팩트 SUV, 소형 SUV가 정고나 최저 지상고 자체가 그렇게 껑충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좌우 흔들림이나 위아래 움직임도 좋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숙성 수준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아까 이제 뒤에 있는 저희 김용준 PD랑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왔을 때도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아도 이렇게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이런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면서 이런 터보 엔진에 대한 소음이 조금 더 증가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런 터보 엔진에 의한 부밍음도 적은 편이고요. 저도 모르게 속도를 조금 더 높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전보다 확실히 조용해지니까 속도감이 조금은 덜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디지털인 만큼 이렇게 다양한 화면으로 변화가 가능한데요. 한 가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에 띄워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때는 조금은 반응성이 다소 느린 편이고요. 하지만 그 밖의 전환에 있어서는 재빠른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쌍용 자동차가 오늘 퍼포먼스 데이라고 하면서 이 1.5 터보 가솔린을 조금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티볼리의 가장 큰 미덕, 강점은 이렇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다루기 편한, 운전하기 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전히 티볼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간 반환점에 와서 운전자 교대를 했는데요. 돌아가는 길은 조석이 아닌 2열 쪽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팩트 SUV, 소형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머리 위 공간이라든지 무릎 공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그리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암레스트도 있고요. 컵홀더 2개가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앙증맞은 사이즈의 암레스트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리클라이닝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기본 각도고요. 그리고 조금 더 눕히면 이 정도
그렇게 뭐 크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약간 이 정도 조금 더 눕힐 수 있다는 차이인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안락하고 여유 있고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이동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좁지 않은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앉았을 때는 다리가 딱 섰을 때 이런 시트 밑에 부분이 약간은 이런 유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허벅지 닿는 부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짧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런 가죽 자체의 뭐 질감이나 이런 쿠션, 이런 착장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에 부분도 스웨이드는 아니지만 블랙톤으로 마감을 한 것도 좀 더 고급감을 약간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고요. 휠베이스는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작과 마찬가지의 공간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주행 중에 2열 승차감은 사실 그렇게 뭐 물렁물렁하고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니고 반대로 좀 탄탄한 느낌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WD 옵션에 빠져서 후륜엔 토션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션빔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창문은 지금 보면 끝까지 다 내려가네요. 약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끝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열 열선이 있는데 단계는 이제 1단계로 이제 끄고 키고만 할 수가 있고요. 2열 열선이 있는 것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2열 벤트가 없어서 더운 여름에는 조금 2열에서 덥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 차가 그렇게 뭐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앞과 뒤와의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1열에서 트는 에어컨 바람으로도 뭐 충분히 이런 냉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에 이제 시트 백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약간 고무줄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젊고 약간 경쾌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주머니 타입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뺄 수도 있네요. 이거 이렇게 빠지는데요. 다시 까놔야겠다. 노면에 이런 굴곡들이 전달이 되긴 되는데 그게 되게 불쾌하게 2열 승차감을 해치는 수준으로까지는 전달이 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충격들도 잘 걸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약간 그 롤이 2열에서는 조금 쏠림 현상이 조금 더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승을 마치고 출발지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간략하게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는 이런 윙 엠블럼과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 또 안개등이 이렇게 세 줄로 바뀐 게 가장 눈에 띄죠. 범퍼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형 티볼리 같은 경우는 전장이나 전폭, 전고가 약간씩의 수치가 조금씩 커졌는데 이런 휠베이스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TGDI 엠블럼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후면으로 보시면 이런 클리어 타입의 리어 램프 쪽에 LED가 좀 더 보강된 모습입니다. 턴 시그널 램프나 후진등은 벌브 타입이고요. 뒤에도 큼지막하게 윙 엠블럼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트렁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형 SUV라고 그렇게 뭐 크게 무시할 만한 공간은 아니에요. 꽤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단으로 정리도 가능히 하고요. 그리고 여시면은 이거 빼서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도 구분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빼서 조금 더 공간을 넓힐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6대4로 폴딩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2열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약간 이 정도, 그렇게 좀 큰 각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런 리클라이닝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쌍용 자동차 역사상 최단 기간 최다 판매를 이룬 티볼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베리뉴 티볼리
1.5 터보 가솔린 모델과 잠시 달려봤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디젤 모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종 에디터였고요. 마지막으로 모터PD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